국민의힘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그 의장직에서 물러나겠다 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서병수 씨를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억이라든지 본인이 적어도 관심을 가졌던 그런 사건들이 어떤 게 있었다든지 해서 특별한 어떤 친근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현재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힘 겨루기, 거기에서 어느 한편에 서서 누군가를 위한 줄다리기에 힘을 더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뉴스가 나오고, 서병수 씨도 정치인이니까 정치인이 어떤 발언을 할 때는 그 속에 무슨 뜻이 담겨 있는가. 우리는 서병수 씨가 아니고 서병수 씨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인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렇지 않은, 아직도 머리띠를 메고 빨간 옷을 입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정치인 카르텔에 속해 있지 않고 여러분은 그냥 평민입니다. 저들의 말에 따르면 빨리 냉수 마시고 속 차리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서병수의 대리인이다, 내가 윤석열을 지킨다, 뭐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성을 되찾으시라. 시작부터 그런 당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8월 29일에, 이게 불과 2, 3일 사이의 일들입니다. 8월 29일에 서병수 씨는 그 당시 그의 국민의힘에서의 지위가 대단했죠. 국민의힘 전국위의 의장이고, 상임 전국위의 의장이고, 전당대회의 의장, 이것이 다 그 겸해진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주장을 한 것이죠. 권성동 나가라, 사퇴해라. 그리고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서 그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는 그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조기 전당대회를 반대한다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준석 씨의 그 가처분, 법원이 그 결정을 낸 이제 이후의 움직임이 되겠죠. 8월 30일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제 뭐 핵심은 법원에서 이미 있는 국민의힘 비대위를 식물인간을 만들어 놨으니까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자, 이쪽으로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전까지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자. 그런데 이제 비대위를 새로 구성하고자 하면은 이준석의 그 가처분에 대해서 법원이 결정을 하면서 지금 국민의힘은 비상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법원이 밝혀둔 그 부분이 걸림돌이 됩니다. 물론 국민의힘 내에서 계속 이준석의 그 지금과 같은 상황은 사고지 거리가 아니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이죠. 그렇게 해서 법원이 이준석 손을 반쯤, 사실은 이준석은 이번에 별로 거둔 게 없습니다. 반쯤 들어준 건데, 이제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결국은 식물인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이 활동할 수 없는, 정당으로서 활동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든 게 법원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식물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이미 못 쓰게 만든 비대위는, 물론 법원이 비대위를 이거는 권한이 없다 하지는 않았지만 비대위원장을 직무정지를 했으니까, 그래서 비대위의 위원장을 대행으로 쓰는 이런 이상한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이게 혹시 법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전긍긍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비대위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거는 법원의 뜻에 거역하는 거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거는 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비대위를 구성해도 된다는 뜻도 아니고, 법원이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지 못하게 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모두들 이야기하는 것은 다 틀린 이야기다. 이 정도만 밝혀두겠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제 우리가 숨도 쉬고 정당이 활동도 해야 되는데, 정말 지난번 방송에서 이야기했듯이 중환자실에 지금 온몸이 결박돼서 묶여있고 강제로 식물인간이 돼버렸다. 그러니 이럴 수는 없고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새 비대위를 만들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원 눈치를 보느라고 내놓은 그 꾀가 이런 겁니다.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 전에 당헌당규를 개정하자. 지금의 그 당헌당규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게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전혀 규정하지 않았고, 또 언제 당대표가 무슨 성상납 혐의를 받고 거기 가서 무슨 각서를 써주고 이런 걸 어떻게 상상을 하고 넣어놨겠습니까? 이제 어차피 발생한 일도 워낙 이상한 일이었고, 그러나 이제 그 이상한 일을 당연한 일로 당헌당규에 넣어놓자. 그런 사람이 나오면 이거는 이제 그때는 뭐 거리로 처리한다, 뭐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걸 개정하면서 또 그게 사고다 이러면 영원히 헤어나지 못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넣어놓고 비대위 설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겠다 그러는데, 당헌당규를 개정하면 그냥 이거는 거리다, 조기 전당대회를 소집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넣어야지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넣는 것도 좀 사족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당헌당규를 개정하기 위해서 상임 전국위 그리고 전국위를 소집하자, 이렇게 의결을 한 겁니다. 의논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발표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때도 서병수 의장은 자기가 이거 3개 다 의장이니까 상임 전국위 소집 거부, 전국위 소집 거부, 새로운 비대위 구성 반대, 아주 엄청난 힘으로 저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놓은 새로운 그 작전이 8월 31일 서병수 의장이 사임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전국이, 상임 전국이, 전당대회 의장직 이거 몽땅 다 내놓겠다. 그런데 뉴스는 적당히 이준석 편을 들어서 이 말을 좀 이렇게 잘 다듬어서 내놓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서병수 씨가 이걸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이 마치 대의를 위하여 무슨 중요한, 아주 자기가 희생을 해서 당을 위하여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기자회견 내용에서 핵심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나 서병수의 소신을 지키고 나의 생각을 지키기 위하여 다 내놓겠다. 그러면 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반대하면서 자기의 소신을 지키겠다. 이런 것입니다. 전당대회 반대. 지금 밖에서 이야기할 때 이준석 파가 바로 이 조기 전당대회를 반대하고,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권성동 나가라 하면서도 조기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죠. 이제 이런 면에서 그 성격이 분명한데, 서병수 씨의 소신과 생각은 그가 뭐라고 하든 역시 유승민 이준석 파로서 그거를 지키겠다. 뭐 당대표를 지키겠다. 이런 것으로 봐도 될 겁니다. 이번 법원 결정문을 부분 나온 걸 보니까 법원에서 도대체 왜 그렇게 이준석 당대표의 개인의 권익, 그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는지, 정당의 숨통을 끊어가면서까지 이런 게 참 의문스럽기도 했습니다. 서병수 씨가 사임을 함으로써 이제 그 자리는 부의장을 보니까 윤두현, 정동만, 이 사람들은 동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의장은 따로따로 뒀구나. 그래, 이 사람들이 이어받게 되고, 그래서 뭐 전국이 개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의장이 사임을 해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나는 그래도 이준석이다. 이렇게 나간 서병수가 아주 현란한 말솜씨를 자랑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좀 보기로 하죠. 서병수 씨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빠르고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저렇게 의원총회에서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빠르고 쉬운 길은 권성동은 일단 나가라. 지금 멀쩡한 권성동을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이런 흠이 있고 저런 흠이 있다 하는 것은 물론 알고 있지만, 그런 흠을 다른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갖다 댄다면 누구에게나 있겠죠. 이게 아주 큰 잘못이다. 다른 사람들도 큰 잘못이 다들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볼 때는 그렇다. 그런데 굳이 권성동 나가라. 거기에는 이유 없습니다. 그냥 나가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서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가자. 조기 전당대회 반대다. 이게 왜 안 된다고 하는지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걸 원하니까, 우리 편이 이걸 원하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아주 특이한 주장을 했는데, 새 원내대표는 주호영을 시켜도 반대 안 할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비대위 만들면서 느닷없이 그 위원장에 주호영 의원을 앉히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 그때 후보군에 이렇게 이름이 나가면 그냥 사정없이 쳐냈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 왜 그 사람들은 안 되는지, 왜 주호영이어야 하는지 별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또 서병수 씨가 나간다 하면서 또 주호영을 들먹거렸다. 결국 주호영을 한 번 더 이용해 먹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은 리마연 지난 방송을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서병수 씨는 이번에 비대위 만드는 이유가
이준석의 복귀를 막기 위한 거다 하는 말들이 많다. 그러면서 이준석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징계받은 당대표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당대표를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경계할 거 없다. 이런 이야기이죠. 그런데 징계받은 당대표가 징계 자체를 개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징계받은 당대표가 근신하고 있습니까? 법원에 대고 나는 이거 억울하다. 그러면서 법원에 대고 국민의힘과 싸우겠다고 했고 그 본안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가처분해서 미리부터 국민의힘을 족쇄 채우겠다. 그렇게 한 당대표 아닙니까? 본인이 억울하고 말고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되고 말고가 아니고 지금 서병수 씨가 징계받은 당대표가라고 하는 말이 저 오만이 하늘을 찌르는 국민의힘은 나의 개인당이다. 이준석 거다. 이준석을 내놓고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고 설치고 있는 당대표를 두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밖에서 보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서병수는 자기가 맡고 있던 자리 3개를 내놓으면서 온몸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준석, 유승민에게 충성 맹세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없고 수단을 가리지 않고 조기 전당대회를 자신의 몸으로 맡고 섰다.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우리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민의힘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법을 지키는지, 그리고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주권을 존중하는 그런 정당으로서 활동을 하는지 이거를 지켜보는 겁니다. 그런데 안에서 싸우는 것을 보면 이거는 몇백 년 전의 가신정치, 민주주의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서병수 씨가 이번에 사임했다 하는 것을 신문 기사를 보고 이런 사실관계를 알아두고 그가 한 발언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서병수는 더 세차게 싸우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